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버드나무과 식물들 중에서 버드나무의 잎의 뒷면이 하얗다 하는 좀 보기 드물죠. 보기 드문 그러한 버드를 흰버들이라고 합니다. 흰버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흰버들 골든네스라고 하는 거하고 미르시니 폴리아 버들이라고 하는 이런 두 종류의 버드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버드나무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 흔한 식물은 아닙니다. 흔한 식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 가끔 공원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나무들도 알아두어야지 이 나무 도감 공부를 한 보람을 느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흰버들 골든네스의 꽃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버들이라고 하면은 학명을 보면 이렇게 살릭스 알바라는 말이 들어갔고 골든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알바라고 하는 요 말이 들어가면 되게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흰색의 버들이다. 그래서 흰색의 살릭스다. 그래서 알릭스 알바라고 해서 흰버들이라고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흰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요 골든네스는 이제 품종명인데 여기서 골든네스, 여기서 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황금빛이라는 뜻이죠. 황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줄기가 요게 지금 겨울이 지나고 막 봄이 올 때쯤에 요 줄기의 모습인데 겨울 동안에도 이런 색깔입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의 황금빛으로 가지가 줄기가 노랗게 돼서 아주 멀리서 보더라도 아주 상당히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바로 이 골든네스는 흰버들의 골든네스는 금방 알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흰버들 골든네스는 키를 보면은 키가 보통 2m에서 9m까지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크게 자라는 작은 키나무, 소교목이라고 하죠. 작은 키나무이지만은 가끔 보면은 가끔 가지가 이렇게 많이 땅에서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떨기나무 관목의 형태로 자라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목의 형태로 자라기도 하고 작은 키나무로도 자라기도 하는 것이 바로 흰버들 골든네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흰버들 골든네스의 꽃을 보면은 이 흰버들 골든네스도 이 버드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버드나무과 식물들은 대개 암꽃과 숫꽃이 따로 달리죠. 따로 달리는데 나무가 딴 나무입니다. 그래서 암나무가 있고 또 수나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암수가 딴 고로라는 말이고 제가 만난 이 골든네스 흰버들 골든네스는 제가 암나무를 만나고 수나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나오면서 잎과 동시에 이렇게 꽃차례가 올라오면서 아래에는 잎이 달리고 위로는 꽃차례가 달리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런 다른 버들 종류보다는 좀 늦게 피는 편인데 꽃이 좀 늦은 편인데 여하튼 이렇게 꽃이 잎하고 동시에 꽃이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 차례를 보면은 대개 이렇게 비스듬히 위로 치솟는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고 요 암꽃 차례를 제가 자로 재봤더니 길이가 보통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이러한 암꽃 차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여기 꽃대축이 있겠죠. 꽃대축이 있고 꽃대축을 중심으로 많은 암꽃들이 타닥타닥타닥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달려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암꽃이 피게 되는데, 이 암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암꽃 하나를 떼어 보면 요게 암꽃 하나, 요게 암꽃 하나인데, 요게 보면은 암꽃에는 아주 요 아래쪽에 꿀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꿀샘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밀선이라고 하는 이런 꿀샘들이 있는데, 요 속에 꿀이 있으니까 벌들이 와서 꿀을 따서 먹겠죠. 꿀을 따고 수정을 해주는 이러한 꿀샘이, 요게 꽃 하나에 꿀샘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 씨방은 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씨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초록색의 씨방은 아주 긴 원통형 비슷한 점점 뾰족해지는 바소꼴이죠. 바소꼴이면서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아주 길이가 길죠. 길면서 요 끝에 씨방에는 털이 없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씨방의 끝에는 이렇게 약간 흰색이 도는 요 부분이, 노란색이 약간 돌면서 흰색이 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부분이 바로 암술대입니다. 암술대가 있고, 밑에는 씨방이 있고,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가 있는데, 암술머리는 이렇게 갈라져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게 되는데, 이쪽을 보면은 요 꿀샘이 있는 뒷면이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초록색의 연한 연두빛의 꽃사계, 이 한자로 포대기라고 할 때 이 꽃사계, 우리말로는 꽃사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꽃사계에는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털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요 꿀샘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샘이 드러나고, 포가 암꽃의 씨방에 한 반 정도, 반 못되게 이렇게 씨방이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암꽃을 하고 있는데, 이 꽃사계에는 털이 많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버들 골든네스입니다. 그리고 이 흰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잎의 뒷면이고, 이게 잎의 표면입니다. 두 잎은 같은 잎인데, 이게 잎의 표면은 초록색이고, 잎의 뒷면은 하얀색이죠. 그래서 잎의 뒷면이 하얗기 때문에 여기 흰버들, 알바라고 하는 살릭스 알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흰버들이라고 하고, 여기 가지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골든네스라고 하는 이러한 품종의 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르시니폴리아 버들, 이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이라고 하는 이 버드나무는 영어로는 다크 리브드 윌로우 이렇게 부르죠. 다크 리브드 윌로우. 그래서 잎이 검은 색깔이 돈다. 그래서 이 새잎이 돋을 때 보면은 붉은색이 섞여 가지고 약간 검은 듯한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죠. 이러한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어서 다크 리브드 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요거 그대로 학명 그대로 미르시니폴리아, 학명에 보면은 살릭스 미르시니폴리아, 그래서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 나무는 보면은 요거 아주 색깔이 새로 돋는 가지에서 새잎이 돋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이러한 새잎을 갖게 되는데, 이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 미르시니폴리아 버들도 버드나무과이기 때문에 암수 딴구루, 그러니까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는데, 이 나무도 또한 제가 수꽃은 만나보지 못하고 암꽃만 만나봤습니다. 암꽃만 만나봤는데, 요 암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작년 가지고
작년가지가 있고 작년가지에 꽃이 먼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잎이 나오게 되는 그 꽃이 조금 더 먼저 핍니다. 먼저 피는데 4월달에 피게 되는데 이 암꽃의 차례는 길이가 2cm에서 3cm. 조금 전에 흰버들은 보면은 꽃차례의 길이가 이렇게 흰버들 골든넷은 4cm에서 5cm 정도 되는데 비해서 미르시니 폴리아버들은 다른 버드나무 종류들하고 길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2cm에서 3cm 이 정도 크기의 암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암꽃이 피는데 보면은 꽃이 다른 버들에 비해서 좀 특이하죠. 특이하고 좀 특이하면서 요 끝에 보면 암술대 부분이 빨갛게 보이게 되는데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이 암술대 색깔이 초록색이죠. 이게 초록색인데 초록색인데 요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요 부분에는 보면은 암술대가 빨간색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암꽃을 자세히 보면은 죄송합니다. 암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꽃대축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대축이 요 속에 들어있는데 꽃대가 들어있는데 꽃대는 여기 요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꽃대인데 이 꽃대에는 털이 아주 많이 있죠. 털이 많이 있고 요게 대라고 하는 요 작은 꽃자루 소화경 부분에도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경이 다른 버드나무 종류에 비해서 이 소화경 작은 꽃자루의 길이가 긴 편이고 여기에 포가 있는데 포는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고 포에는 길다란 털이 달려 있는데 이 길다란 털이 포의 길이보다도 더 길어서 2배 정도 긴 이러한 길다란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꽃사계. 이 꽃사계는 이렇게 분홍빛을 띠고 있다. 분홍빛을 띈다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분홍빛을 띠고 있는데 이 꽃사계의 끝부분 포의 끝부분이죠. 여기가 포의 끝부분은 까만색이다. 재밌죠. 재미있고 색깔도 아주 분홍색이 붉은색이 아주 아름답고 예쁘죠. 이런 아름답고 예쁜 끝부분의 꽃사계의 끝부분이 까만 색깔을 띠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고 꽃대 이게 꽃대이고 꽃자루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 상당히 긴 편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긴 편인데 요 아래에는 꿀샘 이렇게 한자로는 밀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선이라고 하는 꿀샘을 한 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꽃이 하나가 있으면은 암꽃의 아래쪽에 꽃대와 작은 꽃자루가 갈라지는 요 부분에 바로 꿀샘이 하나가 딱 들어있죠. 요 꿀샘 속에는 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벌들이나 나비들이 와서 달콤한 꿀을 즐기면서 봄의 향연, 봄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꿀샘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요 작은 꽃자루, 소화경, 작은 꽃자루 위에는 이렇게 씨방이 초록색의 씨방이 있는데 초록색의 씨방이 아주 길게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점첨대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바속골이라고 합니다. 마치 송곳처럼 길게 뾰족한 거 이런 것을 바속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록색의 바속골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씨방 초록색의 씨방을 가지고 있고 씨방이 끝나는 부분에는 아주 좀 긴 편이죠. 긴 편에 이 암술대를 가지고 있고 암술대 위에는 이렇게 암술머리가 있는데 암술머리는 이렇게 벌어져서 갈라지게 되죠. 벌어져서 몇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보면은 암술머리는 이렇게 보면은 보통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통 4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 암꽃은 보면 볼수록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암술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넷으로 갈라지고 그 아래
초록색의 씨방이 있고, 초록색의 씨방 밑에는 까만색의 꽃사계의 끝부분이 보이고, 까만색의 꽃사계 끝부분 아래에는 빨간색의 꽃사계가 이렇게 있는 빨간색의 꽃사계가 있고, 또 그 꽃사계 주변에는 하얀 털이 길다란 털이 많이 있는, 이거 재밌죠. 재밌고 특이한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의 꽃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흰버들 골든네스의 잎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이 잎은 가장 큰 특징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잎의 뒷면이 흰색이다, 하얀색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흰버들 골든네스는 보면은 잎이 다른 버드나무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잎이 어긋나게 달립니다. 어긋나게 달려서 사진을 보면은 여기 하나 달리고 또 여기 달리고 올라가서 여기 달리고 또 올라가서 여기 달려서 마주 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어긋나게 달리는 호생하는 형태의 잎을 달리게 되는데, 잎의 모습을 보면은 요거 버드나무 종류들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의 잎하고 아주 그냥 버드나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의 모습은 길게, 아주 길게 송곳처럼 길게 점점 뾰족해지는, 이러한 길게 뾰족해지는 바소꼴, 피치명이라고 하죠. 피치명이라고 하는 바소꼴의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소꼴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잎의 길이는 요 끝에, 여기가 엽두, 여기가 엽저, 한자로 엽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엽두를 잎끝이라고 하고, 엽저 부분을 잎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 밑에서 잎 끝까지의 길이가 13cm에서 15cm 정도 되고, 요 폭이 25mm로 폭이 좁으면서 길이가 긴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데, 잎을 자세히 보면 요 톱니들이, 둔한 톱니들이 요 가장자리에 쭉,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이렇게 쭉 있죠. 톱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러한 모양을 볼 수 있고, 요 잎에는 요게 어린 가지죠.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 잎자루가 여기 보이고, 여기 잎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 잎자루, 여기 잎자루이고, 잎자루에서 잎이 시작되는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요 잎자루 아래쪽에 보면 턱잎이 손바닥을 펼쳐 놓은 듯한, 애기들이 손바닥을 펼쳐 놓은 듯한 아주 앙증맞고 작은 턱잎, 한자로는 타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타겹이 이쪽에 하나 있고 요 뒤쪽에 하나 있고, 양쪽에 턱잎이 있습니다. 턱잎이 있고, 잎 자루에는 보면 길다란 털이 이렇게 듬성듬성 보이고, 여기 붉게 보이는 요 부분은 겨울이 되면은 동화로 나타날, 그러니까 겨울눈의 모습입니다. 겨울눈이 잎이 날 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겨울이 돼서 요 잎이 떨어지고 나서 가지에 겨울눈만 남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잎자루에 보면은 잎자루 아래에 이렇게 연한 황색빛이 도는, 흰색빛이 도는 이러한 것이 여기 마치 귀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게 바로 저기 샘점이죠. 샘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선점이라고 합니다. 선점이라고 하는 이런 선점들이 요 잎 아래에, 요 밑에 부분에 선점, 샘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버들 골든네스입니다. 그리고 이 흰버들 골든네스는 아까 설명했듯이 뒷면이 하얀색이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버들 골든네스의 잎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르시니폴리아 버들,
이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잎이 돋을 때 세 가지에서 잎이 돋을 때 잎의 색깔이 붉은색, 초록색 이렇게 노란색까지 섞여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입니다. 이 미르시니폴리아 버들도 다른 버드나무와 마찬가지로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한다 하는데 잎이 요게 하나 달리고 위에 가서 요게 달리고 또 요게 달리고 이렇게 잎이 서로 어긋나서 마주 달리지 않고 대생하지 않고 호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면서 잎의 모양은 달걀꿀에 가깝죠. 달걀꿀에 가까운 타원형인데 이러한 잎은 우리 왕버들에서 우리나라의 왕버들에서 이런 비슷한 모양의 잎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잎을 보면은 잎 하나의 길이는 여기 잎 밑에서 잎 끝에서 잎 밑까지 길이가 4cm에서 8cm 정도 되고 잎의 폭이 2cm에서 3cm 정도로 잎의 폭이 넓어졌죠. 잎의 폭이 넓은 달걀꿀이거나 타원형의 형태,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 잎의 이 빨간 부분이 여기 잎자루이고, 여기 빨갛게 동그랗게 굵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어린 가지죠. 그래서 어린 가지에서 잎자루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잎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잎의 겨드랑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는데 이 엽액 부분에 이렇게 요게 바로 턱잎이죠. 턱잎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나게 됩니다. 그래서 턱잎이 두 개가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잎 가장자리의 톱니를 보면 톱니는 여기에서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톱니들이 쭉 있는데 잎 가장자리는 약간 주름이 지는 듯하게 보이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턱잎의 모습을 보면은 요 턱잎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턱잎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니가 있는데 톱니가 있고 요 톱니에는 샘점, 이렇게 한자로는 선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샘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샘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 지금 사진 속에 까맣게 보이는 요 부분들이 바로 샘물질, 액체가 나오는 샘물질이 나오는 이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의 턱잎. 턱잎이 또 재미있습니다. 턱잎이 이렇게 재미있고, 또 잎의 표면은 어두운 초록색이 좀 진한 색깔이기 때문에 어두운 초록색을 띠고 있고, 뒷면은 약간 흰빛이 도는 회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 가장자리에 보면 아까 약간 주름이 지는 듯하게 보였는데 여기 잎 가장자리에 내곡꽃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 톱니, 거치라고 하는 것은 톱니라는 뜻이고, 내라는 것은 안쪽으로 곡자는 굽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톱니가 가다가 잎 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져서 굽어 있는, 이렇게 잎 쪽으로 가서 꼬부라져서 굽어 있는 이러한 내곡거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은 어두운 초록색이고 잎의 뒷면은 회록색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르시니폴리아의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흰버들 골든네스의 열매 모습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 흰버들 골든네스도 다른 버드나무과 식물들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 모양을 보면 다른 버드나무하고 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다 하는 거죠. 이 흰버들 골든네스는 꽃이 피었을 때 꽃차례의 길이가, 암꽃차례의 길이가 4cm에서 5cm로 꽃차례의 길이가 길었듯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이렇게 4cm에서 5cm, 그러니까 5cm에서 6cm 정도 될 정도로 길이가 길고 길게 늘어진다는 이러한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 열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요 열매는 요 씨방 부분이 열매가 돼서 열매 껍질이 됐는데, 이 열매 껍질이 아주 길지요. 길게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씨방의 부분이 이렇게 길게 송곳처럼 길어서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요 씨앗 열매도 보면은 이렇게 길게 뾰족한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속골, 피치명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 껍질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이 열매는 바로 5월달이 되면은, 4월달에 꽃이 피었다가 5월달이 되면 이렇게 열매 껍질이 열매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면 열매 껍질이 이 봉선을 따라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렇게 두 갈래로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져서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 하얀색 솜털이 잔뜩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솜털의 아래쪽 부분에는 씨앗이 달려 있습니다. 씨앗이 달려 있는데, 그 씨앗이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육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아주 길다란 흰색 솜털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터진 다음에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이 솜털이 멀리까지 씨앗을 날려보내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버드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씨앗이 날아갈 때 보면은 하늘에 하얗게 막 둥둥둥둥 떠서 날아다니게 되죠. 날아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저거 꽃가루가 날아간다. 꽃가루 아닙니다. 꽃가루 아니고 씨앗이 날아가는 건데, 꽃가루가 날아간다 그러면서 저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아주 몹쓸 꽃가루가 날아간다. 그런데 사실 꽃가루도 아니고 알레르기도 퍼뜨리지 않습니다. 퍼뜨리지 않는 정말 황당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버드나무 씨앗들인데, 이 버드나무들은 이 하얀 털에 의해서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에 수북히 쌓이게 되는데, 5월달에 땅에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이 마치 하얀 흰 눈이 덮여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흰버들 골든네스는 키를 보면은 키가 보통 2m에서 9m까지 자라는 작은 키나무죠. 작은 키나무, 소교목이라고 하는데, 작은 키나무이면서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서 낙엽이 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끔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많은 가지가 땅에서 많은 가지가 올라와서 떨기나무, 관목의 형태를 취하고 자라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의 모습은 겨울 동안에는 하얀색 색깔 아니고 밝은 노란색으로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바로 여기 골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의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네스라고 하는 잎은 흰색이고 가지는 골든, 황금색이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버들 골든네스의 줄기의 모습과 열매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르시니폴리아, 이 나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암꽃만 봤다 했는데 숫꽃을 보지 못했더니, 숫꽃이 근처에 없어서 그러는지 이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더군요. 떨어져 버려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씨앗의 모습도 보지를 못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열매도 다른 버드나무 종류하고 같습니다. 버드나무 종류처럼 이렇게 요 모양이 길다랗고
길게 뾰족한 요 모양이 C방의 모습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뾰족한 점첨두의 형태로 바속골을 하고 있었듯이 이것이 열매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바속골의 열매는 열매 껍질이 5월달에 되면은 열매가 다 익어서 5월달이 되면 이 열매 껍질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하얀색의 솜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솜털 아래에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열매 껍질이 5월달에 익게 되면 저절로 벌어져서 터진다 해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튀는 열매라고 하죠. 요 열매가 터지면서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 삭과라고 하는데, 버드나무 종류들은 거의 다 삭과, 튀는 열매를 하고 있고, 요 속에서 씨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죠. 요것도 설명을 했고, 요것도 설명을 했고, 요 키를 보면은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의 키를 보면은 키가 2m에서 5m 정도 자라는 작은 키나무죠. 작은 키나무이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입니다. 그래서 작은 키나무, 속교목이면서 이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는 붉은색의 하얀 털들이 아주 잔뜩 많이 있습니다. 잔뜩 많이 있고, 이 턱잎에 있는 샘점은, 요 사진을 좀 크게 찍었더니 샘점이 동글동글한 게 마치 정말 점처럼, 구슬처럼 보이게 되는데, 구슬처럼 아주 예쁘게 보이는 이러한 샘점들을 턱잎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까만 점으로 보이던 요 샘점들, 요 샘점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동그란 사막이나 아니면 동그란 물방울처럼, 구슬처럼 보이는 아주 보석처럼 아름답죠. 이런 것들이 턱잎에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턱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르시니폴리아의 턱잎의 모습이었고, 키가 2m에서 5m 정도 자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의 줄기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 흰 버들 골든네스, 그리고 미르시니폴리아 버들,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보입니다. 가끔 보이는데, 이 두 나무는 비슷한 점도 많이 있고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두 나무는 씨방의 모습을 보면, 암꽃이 피어 있을 때 암꽃의 씨방의 모습이 아주 길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죠. 이렇게 길게 위로 가면서 뾰족해지는 이러한 바속골의 형태,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씨방의 모습이 바속골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나무는 바속골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무는 잎의 모양이 전혀 틀리죠. 잎의 모양이 전혀 틀려서 이 흰버들 골든네스는 잎의 길이가 13에서 15cm 정도 되고, 폭이 25mm로 잎의 길이가 길면서 폭이 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은 잎의 길이가 4에서 8cm로 잎의 길이가 짧은 대신에 폭이 2에서 3cm로 폭이 넓다. 그래서 잎의 길이가 짧고 폭이 넓어서 마치 왕버들의 잎하고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르시니폴리아이고, 이 흰버들 골든네스는 잎의 길이는 길면서 폭이 좁아서 마치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 또는 버드나무처럼 잎의 모양이 능수버들하고 수양버들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들은 잎의 뒷면의 색깔이 틀린데, 이 흰버들은 이름에서도 흰버들 골든네스라고 하는 요 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잎의 뒷면도 흰색이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버들 골든네스인데 반해서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은 잎의 뒷면은 회록색이다.
대신에 잎의 표면은 어두운 초록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르시니폴리아 버들의 잎의 뒷면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